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때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 원칙을 지키고 국민이 이기는 나라 꼭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상식이 상식으로 통하는 나라라고 나라다운 나라 꼭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나요? 정의, 원칙, 상식, 국민이 이기는 나라 아닙니다. 그 JTBC에서 그 낙하산을 인사들을 조사했더니 입시학원 운영을 경영한 문펜이라는 카페지기가 코레일 자회사 이사로 들어가고 문 대통령 사무장 출신이 GK의 상임이사 선임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그 GK의 상임이사는 이 변호인에 나와 있는 국밥집 아들이라고 이 사람인데 실제로 이 사람이 이 업무에 대해서 전혀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 낙하산 인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자, 우리가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이런 그 SNS에 올렸대 죽창가를 들으면서 이 일본 불매 운동에 그런 도화선을 불을 지폈죠. 그런데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그 원내대표가 일식집에서 사케를 마시니까 이제 보도와 막 여러 가지 야당에서 막 이런 정치 공색을 하니까 또 조국 전 민정수석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전국 일식집 다 망하기를 원하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병리학회 딸 논문 취소 3가지 이유 이런 것들을 보면 논문의 허위 기재, 학회, 저자 역할 분멸 이런 것들을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은 모른다라고 얘기한 거죠. 2년 전 조국이 오늘의 조국에 뱉은 말은 이렇게 밑에 보면 그 SNS에 트위터에 올린 게 피해자 박근혜 첩첩이 쌓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모른다와 아니다를 일관했다. 구속영장 청구할 수밖에 없다. 검찰 정무적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 중간에 이제 올해 자신의 청문회 준비할 때 그 했던 논란된 것들을 보면 다 모른다. 다 투자 대상 모른다. 블러드 펀드이다. 논문 제자 전화번호 등 모른다. 교수 전화번호 모른다. 다 모른다 일관하고 있죠. 자, 조론안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하고 있죠. 그다음에 장관 임명되고 당일에 서울대 휴직 신청을 복직 40일 만에 휴직 신청을 합니다. 복직 40일이면 거의 8월 달에 복직을 했는데 그때는 대학교는 대부분 방학이잖아요. 그리고 또 30일이 지나서 40일 지나면 이제 학기가 시작되고 있는데 휴직을 신청하고 이렇게 본인은 이렇게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그 의혹과 해명들을 보면 전부 다 모르고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모펀드 투자, 부동산 위장 매매, 채무 면탈 위장 이혼, 위장 전입, 탈세, 이익단체 활동 이런 것들이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거죠. 저는 한나라의 법무부 장관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결을 하고 해소를 하고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이런 인문찬 청문회가 진행됩니다. 한번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후보자는 산호맹에서 이제는 사상 전향을 했습니까? 제가 못 들었습니다. 네. 사상 전향을 했습니까? 산호맹의 당시 강령에 저는 당시에 동의하지 않고 있었고요. 근데 지금 전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합니다. 그러면 옛날에 산호맹 사회주의자였습니까? 사회주의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 한국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사상이 필요한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회주의의 그런 정책들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옛날에 사회주의자였다. 또 그런 사회주의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 인형을 존중한다? 네, 우리 민주주의 헌법 하에서 대한민국 헌법의 틀 하에서 사회주의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전향을 했습니까? 전향이란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낙인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단어에 대해서는 답을 드리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향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전향을 한다 하지 않는다는 그런 질문 자체에 대해서 답을 드리지 않는 것이 규칙은 제가 정하는 겁니다. 그럼 답을 드리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향에 대해서 답을 못하겠다. 전향이란 단어가 갖고 있는 것이 그 자체로 권위주의적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떻건 후보자가 그걸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 사상에 관한 문제에서 전향을 했느냐고 묻는데도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전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해왔고 앞으로 준수할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알고 있습니다. 산호맹 활동 당시에도 산호맹은 아닙니다만은 산호맹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2심 판결문을 보시면 제가 산호맹 강령에 동의하지 않았음이 판결문에 적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당시에 여러 가지 사적인 연유로 그 활동에 관련된 건 사실입니다만은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해왔다는 점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사회주의자였다는 것을 시인했죠. 사회주의 사상이 우리 사회주의 사상과 정책이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의 틀 하에서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뭐 그렇게 돌려서 말할 필요 없고요. 아까 사회주의자였다는 걸 시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산호맹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좀 너무 옹색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 잠깐만요. 근데 과거 법무부- 민주노동당, 정의당 같은 경우가 잠깐만요. 사회주의적 말 정책을 아직 띄고 안 있습니다. 끝났어요. 예. 지금 얘기하는 걸 못 들었어요. 저는 그러는 통에. 법무부 장관이 되겠다고 하는 분이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의해서 사회주의 사상에 의한 산호맹 이적단체 혐의로 확정된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지금? 그 판결 존중합니다. 그 시기의 판결문 존중하고 자, 그 그래. 예, 그 정도 부인할 생각이 됐고요. 없습니다. 그 사회주의자 또 다 존중한다 옛날. 그러면 과거에는 사회주의자였고 지금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존중한다고 하면 이게 양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순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그때나 무슨 지금이나 궤변입니까? 자유주의자인 예? 동시에 사회주의자입니다. 이게 그게 무슨 왜 궤변이에요? 모순되지 않습니다. 모순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주의자가 그 사상을 포기해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걸 인정한다고 했잖아요. 예, 인정합니다. 그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그러면 하에 정치 이념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존중한다고 그러고도 말할 수 있습니까?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경제민주화, 토지공개념 등등은 그 이거 이론적으로 보세요. 보면 사회주의 정책의 더 하나라고 저는 이상의 봅니다. 대변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옛날에 사회주의자라고 하고 사상 전향에 대해서 답변할 수 없다? 이런 사상은요 공개적이고 명시적으로 전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양립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그 조국 법무장관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조국 사태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국 사태의 그 가장 큰 본질은 이 펀드를 운영하는 이 스마트 가로등 이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지금 중국 기업이 그러니까 6천억에 그 계약을 하는 순간입니다. 그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건데 뒤에 넣어보면 이것입니다. 이게 스마트 그 가로등인데 뭐 조명에 CCTV에 와이파이 그다음에 뭐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CCTV에 보면 범죄 교통사고 발생 여부 확인과 그다음에 국내에서 비명 소리가 들리면 자동으로 카메라가 돌아가는 CCTV 개발을 했다는 거죠. 이렇듯이 우리의 그 모든 개인의 사생활 및 모든 정보가 정부에서 통제가 가능하며 통제 사회로 가기 위한 이 부분인 거죠. 자, 이 부분에서 이 가로등 마찬가지로 이것은 이제 지금 부산의 스마트 시티라고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이
홍콩의 외침이라고 해서 지금 홍콩의 범죄자를 중국 데리고 송환할 수 있도록 한 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이런 법안이 반대되고 이 법안 또한 취소되었죠. 근데도 홍콩의 시위는 계속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잠깐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8월 23일 홍콩 시위의 한 장면입니다. 스마트 가로등이 넘어가자 시민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마치 미군이 이라크를 점령한 뒤 시민들이 사담 후세인의 동상을 쓰러뜨릴 때와 흡사합니다. 오후 4시에 시위대가 스마트 가로등을 쓰러뜨리고 전기톱으로 중간 부분을 절단합니다. 그리고 쓰러진 가로등에 6글자를 붙입니다. 거절, 극권, 감공, 즉 극단 권력의 감시를 거절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가로등은 홍콩 시민이 낸 거액의 세금을 들여 설치한 것인데 중국의 스마트 시티 계획인 천망 공정의 일환입니다. 안면 식별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는 겁니다. 이는 소셜 크레딧 시스템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2009년부터 중국 정부가 장수성을 필두로 전국에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개인의 사소한 일상 하나하나를 모두 기록으로 남겨 점수를 매기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 소셜 크레딧 시스템은 2014년부터 부분적으로 시행됐습니다. 거리에는 신분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안면 인식 프로그램이 깔리기 시작했고 또 빠짐없이 빅데이터로 수집됩니다. 홍콩에는 2017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 시티 구축을 명목으로 홍콩 공항부터 안면 인식과 스마트 입출국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홍콩을 그 주변의 쭈하이, 선전, 그레이터 베이 에리어와 통합시키는 큰 계획의 일환입니다. 홍콩을 대만구에 포함시켜 중국에 통합시키는 작업입니다. 스마트 가로등에는 레이더와 여러 대의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어 사람과 교통의 흐름을 모두 모니터합니다. 물론 홍콩의 복잡한 교통 상황을 제어한다는 일견 긍정적인 목적도 있지만 시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기능도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서 수집된 빅데이터는 록마자우에 있는 홍콩 창신과학위원회에 모아진 뒤 중국 대륙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스마트 가로등에 장착된 안면인식 시스템은 시민들의 움직임을 포착해 누가 어느 시간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두 데이터화합니다. 요즘 같은 민감한 시기에 홍콩인들의 프라이버시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스마트 가로등이 공포스러운 이유입니다. 과학기술이 인류에게 마냥 편리함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흔히 전자태그라고도 하는 기술도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파수를 이용해 사물이나 사람의 움직임을 식별하는 기술이죠. 신분증과 모바일폰에 칩을 심어 일상생활의 여러 부분에서 활용합니다. RFID로 모든 상거래를 하니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카드로도 사용되죠. 홍콩의 교통카드로는 8달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홍콩 지하철을 타는데 사용되는데 한 달 전 홍콩 시민들은 8달통 사용을 거부하고 현금으로만 결제하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시위 장소로 이동하는데 자칫 신분이 노출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시스템에서 오랫동안 자유와 민주를 향유했던 홍콩 시민들은 중국의 빅브라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추진하는 스마트 시티와 5G 기술은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들을 통제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편리함으로 위장된 강요된 법치로 공산당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시민들을 만들어내는 수단이 중국 공산당의 스마트 시티 5G입니다. 홍콩 시민들은 중국의 빅브라더 시스템에 명확한 거부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홍콩 거리에 촘촘하게 설치된 스마트 가로등은 모든 개인들이 어디서 어떤 거래를 하고 그들의 동선을 모두 파악해 어떤 행위를 하는지를 모두 포착해 공산당에 충성하는 인간형인지 점수를 매기기 때문입니다. 천망, 스카이넷이라 불리는 중국 공산당의 인류 감시 시스템은 전 세계로 촉수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타이완에서도 중국산 CCTV가 설치된 것으로 드러나 발칵 뒤집어지기도 했습니다. 세계 곳곳에 수출돼 설치된 중국의 스마트 시티 시스템은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 이는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국민을 감시하고 소수민족을 탄압하는 중국이 첨단 과학기술을 이용하는 목적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스마트 시티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도 제대로 알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 홍콩 시민들이 왜 가로등을 끌어내리고 결사적으로 할렐루야를 외치며 저항하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개인의 종교와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고 감시와 통제 사회로 가는 홍콩의 체제 변화를 거부하겠다는 것이죠. 중국과 북한의 감시 통제 사회, 지도층의 말에 복종하지 않으면 모든 기회를 박탈당하고 거지처럼 살게 되는 철저한 그들만을 위한 계급 사회, 그들이 하면 불법도 법이 되고 불의도 정의인 사회가 조국과 좌파들이 꿈꾸는 사회주의의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초의 위기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국내 생산 증감률이 마이너스이고, 그다음에 문재인 출범 이후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최근에도 계속 쏘아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항의나 그거에 대해서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제, 안보, 외교 모든 것이 지금 이 땅에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현재 베네수엘라의 현실입니다. 베네수엘라는 그 산유국 중에 최대 산유국이었습니다. 그렇게 부유하게 살다가 사회주의로 전환되면서 모든 복지를 다 국가에서 책임지고 그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다가 돈을 이제 증발된 상태.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하이 인플레이션으로 100만 %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돈이 어떻게 보면 뭐 자해가 아닌 그 현금 없는 사회가 되어버린 거죠. 이 나라에는 돈으로 물건을 사기에는 돈 하나에 뭐 바나나 하나에 뭐 수레 하나에 한 짝에 그 돈을 줘야 되는 거죠. 그만큼 돈이 이 필요가 없는 사회가 되어버린 거죠. 이렇게 지금 잘 살던 베네수엘라가 이런 형태의 지금 경제 위기로 가고 있다 상황이죠. 이 대한민국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외칠 수 있을 때 외치지 못하면 영원히 외치지 못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시간 우리가 모든 것을 담아서 우리가 정말 외칠 수 있을 때 정말 그 홍콩의 시위대처럼 시민들이 자신들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그들이 외치는 것처럼 이 지금 대한민국도 아까 보신 것처럼 그들이 하면 모든 가 다 허용이 되고 불법이 법이 되고 불의도 정의가 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지금 이 신국에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될 것이 외칠 수 있을 때 외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치지 못하면 영원히 외치지 못할 수가